이번 시간에는 표현 언어와 커스텀 태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보리가 이발을 했네요. 머리를 깎고 나니 주변에서 젊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심보리는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려 보인다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도 달라지는 법이지요. 광수씨는 숲이 깊을수록 노래하는 새는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숲이 깊어지고 그리고 새들이 많이 모인다 그랬죠. 노사이언 씨는 노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아름답게 익어간다면 나이가 드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요.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유발 하라리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두려운 미래를 푸는 열쇠, 두려운 미래를 푸는 열쇠는 바로 핵심이 자기 자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끊임없이 변화되는 미래에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하려는 마음과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를 푸는 열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강한 자신감은 행복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감과 행복감은 사실은 어느 정도 관계를 있죠. 그러나 이런 자신감과 행복감이 넘치게 되면 정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 의심을 하는 것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 의심이 바로 전진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표현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태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커스텀 태그는 파일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 태그 핸들러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태그를 만들었을 때 그 커스텀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폴더 챕터 10을 집어넣기로 하죠. 먼저 표현 언어입니다. 표현 언어는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JSTL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탄생된 언어가 이 표현 언어입니다. 이 표현 언어를 이용하면 MVC 패턴에서 뷰를 담당하는 JSP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SPL Simple Possible Expression Language라고 하는 요 SPL 언어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H2 태그 내에 이렇게 useBin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getName이라고 하는 그 getters 메소드를 쓰거나 혹은 getProperty라고 하는 속성 관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그 원하는 정보들을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표현 언어를 쓰게 되면 표현 언어는 가장 앞쪽에 이 달러가 붙게 되는데 달러 중괄호 속에 테스트, 객체, 그 다음에 name, 속성 이렇게 객체점 속성 형태 우리가 OP에서 익숙했던 방법으로 우리 출력을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지고 그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걔네들이 내장 객체 중 하나에 그 뭔가가 있어야만 그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조건 달러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속에 표현식을 표시해주는 형태로 씁니다. 표현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객체 이름점 멤버 변수 속성 이름 이런 형태로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간단한 연산을 해줄 수 있고 이 연산에는 숫자, 문자열, 불린, 널 뭐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연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표현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장 객체입니다. 표현 언어에서는 그 객체가 생성되어 전달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언어 사용 시점에 객체를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객체는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member.id 이런 형태나 $member의 그 id 필드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주게 되는데, 이 방법은 멤버 객체의 getID 메소드와 동일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로 꺽쇠가루 0번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로라고 하는 컬렉션의 첫 번째 값을 알아내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내장 객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표현 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장 객체들입니다.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세션 스코프, 애플리케이션 스코프, 파람은 우리가 그 입력으로 전달해온 값을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파람 밸류스, 그 입력으로 넘어온 값들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뭐 헤드 밸류스, 이니파람, 이거는 초기화 값. 이 초기화는 우리가 한참 뒤에 다시 다루게 될 텐데, 초기화 변수 값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값도 우리는 표현 언어로 접근 가능하죠.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로 전달되어 온 것들은 원래는 이렇게 request.getParameter 그리고 그 파라미터의 이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얘네들을 접근할 때 우리는 달러 중괄호 속에 그 파라미터 이름 이렇게 접근해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표현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뭐 이런 정도 쓸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이거는 모드값, 모듈레이션이 되겠죠. 또는 이제 수치 연산자 외에도 같다, 뭐 같지 않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조건 연산자, 사망 연산자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표현 언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논리 연산자, and, or, not 이런 것들도 우리가 표현 언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표현 언어가 활용되는 사례를 통해서 표현 언어에 좀 익숙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상품 목록을 보여주고 그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에 대한 상품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product.java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빈저 클래스로 우리가 JSP에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oductlist.jsp에서는 상품 목록을 출력해주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품 목록을 출력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표현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출력해주는 것을 productselect.jsp에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스를 추가해 볼까요? 챕터 10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Add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클래스를 누르죠. 패키지 지정하고 그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Generate Comment, 우리가 그 파일 기반의 커멘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줬네요. 그리고 피니시 누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스트링 배열을 이용해서 프로덕트 리스트를 이제 만들도록 하겠는데, 현재는 초기화를 통해서 아이템 1번부터 아이템 5번까지 총 5개의 자료를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하는 배열 속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표현 언어에서 연산이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두 개의 넘버1, 넘버2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기로 하죠. 그리고 프로덕트 리스트 또는 넘버1, 넘버2에 대해서 getters, setters를 실행을 해서 이만큼의 메서드들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product.java는 우리가 표현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 대한 데이터 소스, 데이터 원천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프로덕트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프로덕트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그 자바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디 태그 내부에 이제 상품 목록을 구현한다라는 제목을 달아줬고 줄을 하나 그어줬네요. 그 다음에 폼 태그를 만들어줬는데 이 폼 태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을 사용했고 뭔가 그 서브밋이 발생했을 때 product select.jsp 페이지를 호출하도록 만들어 두었네요. 자, 자바 빈저 유저 빈을 이용을 해서 우리 product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 소문자 product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스코프는 세션 영역에서 사용이 되도록 했네요. 그리고 프로덕트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 드랍다운 리스트 셀렉트 태그를 이제 구현하는 요소로 썼네요. 그래서 그 네임을 sel이라고 해뒀고 for each문을 이용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프로덕트 리스트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아이템 항목으로 글자로서 뽑아내 줬네요. 그리고 그 select 태그의 옵션으로 아이템 항목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항목들로 쭉 펼쳐지는 항목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서브밋을 눌러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뒀습니다. 다음은 product select.jsp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우리가 표현 언어가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디 태그에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뒀고 제목을 달아주고 줄을 하나 그어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알아낼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상품은 그리고 달러, 얘가 표현 언어 시작이죠. 중괄호 열고 닫고 이게 표현 언어라는 그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값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현재 그 select 태그에서 선택한 결과를 전달받는 형태로 가져오도록 하겠고 파라미터로 전달돼 왔죠. 그래서 param.sel 그 태그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우리가 인풋으로 전달돼 온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간단하게 그 정보들을 연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달러 그리고 이제 표현 언어를 쓰는데 프로덕트 클래스의 넘버 1, 프로덕트 클래스의 넘버 2를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 표현 언어로 이제 사용 가능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여기에 아이템들이 5개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뭔가를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파라미터로 전달된 걸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 프로덕트 클래스의 멤버 변수인 넘버 1, 넘버 2를 연산한 결과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커스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스텀 태그라고 하는 것은 JSP 페이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즈니스 로직을 캡슐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태그 외에서 사용자가 확장한, 달리 말하면 사용자가 만들어준 태그라는 의미에서 커스텀 태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HTML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지만 JSP에서는 서버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스텀 태그는 JSP에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테이블 태그가 들어있고 테이블 태그의 tr 첫 번째 줄에서는 그 제목을 달아두었네요. 번호,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포문을 이용을 해서 그 게스트북 클래스의 방법으로 게스트북을 가져왔네요. 그리고 데이터스라고 하는 뭔가 내장 객체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그 게스트북 형태의 게스트북 객체로 이제 정보를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guestbook.getID 그 다음에 guestbook.getGBName guestbook.getGBTelephone 이런 형태로 정보를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수시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얘네들을 캡슐화 해가지고 그냥
보드 태그.getList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요만큼을 캡슐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캡슐화를 해가지고 표현을 해줌으로써 저기 우리가 목록이 나타나는 위치에서는 태그 형태로 만들어줌으로써 훨씬 손쉽게 일 처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커스텀 태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커스텀 태그는 기본적으로 웹 화면과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그 소스가 간단해지고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용한 게 되겠습니다. 커스텀 태그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으로부터 화면 표현을 분리해 줌으로써 우리가 훨씬 효과적으로 일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 커스텀 태그를 제공해 주는데 이제 일 처리를 하게 되고, 디자이너는 화면 디자인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을 캡슐하기 때문에 재사용을 한다든지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완벽하게 MVC 패턴을 구현을 해서 JSP를 순수하게 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커스텀 태그를 구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태그 파일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태그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태그 핸들러 한번 써보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응용해서 태그 핸들러는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태그 파일 기반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태그 파일 기반은 기본적으로 구조상 소스가 노출되는 부분, 라이브러리라 하기 어려운 부분 등이 있기는 합니다. 태그 핸들러 기반은 고급 태그를 쓰거나 라이브러리로 개발하고자 할 때는 태그 핸들러 기반으로 해야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태그 파일 기반, 태그 핸들러 기반을 비교를 해두고 있는데, 태그 핸들러 기반은 심플 태그를 구현하는 거고, 심플 태그 스포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만들므로써 조금은 손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태그 파일 기반은 많은 화면을 생성하는 태그라든지 비교적 간단한 기능이 들어있다, 또는 내가 이번 개발하는 사이트에만 적용하겠다, 이런 경우에 태그 파일 기반이 적합합니다. 반면 태그 핸들러 기반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준다, 라이브러리로 개발하고 싶다, 여러 개의 사이트에 적용하고 나는 다른 사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살 때는 개발하고자 할 때는 태그 핸들러 기반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커스텀 태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그의 기본 구조를 알아보기로 하죠. 태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2 태그로 시작한다면 /h2 태그로 끝마침을 해줘야 됩니다. 폼 태그가 시작이 됐으면 /폼 태그로 끝내줘야 됩니다. 인풋 태그로 시작을 했다면 슬래시를 통해서, 바디가 없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슬래시를 인풋 태그 안쪽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제 태그가 끝났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태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그라고 하는 것은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그에는 기본적으로 애트리뷰트, 속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2 태그는 지금 애트리뷰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폼 태그를 봤더니 name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method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들어있네요. 인풋 태그에서는 type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name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그 시작 태그 내부에 들어있음으로써 태그에 해당되는 뭔가 특징 값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애트리뷰트를 이용합니다. 자, 애트리뷰트는 아래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속성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는 태그 안에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들어가 있고, 시작 태그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이름 equal value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name equal form은 폼 태그의 이름은 폼1이다. method equal post, 폼 태그의 전달 방법은 포스트 방법이다. get 방법이 아닌 포스트 방법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인풋 태그에서 type equal text 그러면 인풋 태그가 타입이 텍스트면 텍스트 박스를 의미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 인풋 태그의 name 속성 이름은 아이템 1이다.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또한
태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그 바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바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태그 바디에 해당이 됩니다. H2 태그를 봤더니 H2 태그와 /H2 태그 사이에 커스텀 태그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들이 들어있네요. 저 글자들이 H2 태그의 태그 바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폼 태그 시작 태그와 폼 시작 태그와 /폼 끝 태그 사이에 봤더니 인풋이라고 하는 별도의 태그가 들어있네요. 이 인풋 태그가 폼 태그의 태그 바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즉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태그 바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 태그에는 메서드 애트리뷰트가 있고 인풋이라고 하는 바디가 들어있다. 이런 형태로 표시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우리 태그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 태그를 내가 현재 JSP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지시어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커스텀 태그를 사용을 하겠다. 그럴 때 JSP에 지시해 주는 것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입니다. 지시어는 기본적으로 꺽쇠가로 %s로 출발하죠. 그리고 %꺽쇠가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시어의 기본적인 약속이죠. 자, 그 중에서 얘가 지시어의 종류 태그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애트리뷰트가 URI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prefix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태그 라이브러리의 속성 애트리뷰트를 보게 되면 URI, 태그 dir, prefix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URI는 태그 핸들러 클래스 기반의 커스텀 태그에 사용하고 태그 dir는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refix라고 하는 것은 태그 구분을 하기 위한 접두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커스텀 태그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 prefix를 통해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문에서 저와 같이 위에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태그를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prefix 태그 이름 이렇게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prefix가 현재는 여기 위에 my 태그라고 기술되어 있네요. 그러면 my 태그 콜론 예를 들어서 뭐 이름, input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my 태그라고 하는 그런 prefix를 앞에 붙여준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한 개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URI라는 건 도대체 뭐고 태그 di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URI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태그 핸들러 클래스 기반의 커스텀 태그를 만들었을 때는 TLD라고 하는 파일이 필요해요. 이 TLD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게 아래에 들어있는 태그 라이브러리 기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약속을 기술해 놓는 문서인데 XML 문서인데 그 TLD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는 게 URI입니다. 그 다음에 태그 dir은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를 지정할 때 쓰는데 그 태그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 태그 파일의 위치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게 태그 dir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시어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대부분 쓸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태그 파일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태그 dir, prefix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면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 만드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그리고 JSP 페이지 개발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다. 그 다음에 태그 지시어로 태그 파일을 선언해 준다. 그리고 JSP 문법, 표현 언어, JSTL은 우리가 뒤에 배울 겁니다. 그 JSTL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태그 파일 기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좀 차이점도 있기도 하죠. 일단 확장자가 .태그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되는 위치가 웹 INF 밑에 있는 태그 폴더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약 사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JSP 파일과 구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죠. 다음은 태그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태그 파일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시어들입니다. 첫 번째 태그 라이브러리. 이건 이미 본 거예요. 그죠? JSP에서의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내가 태그 파일을 만드는데 다른 커스텀 태그를 이용한다든지 JSTL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태그 파일 내부에 또 다른 태그를 불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include, JSP에서의 include하고 똑같아요. 태그 파일 내부에 다른 태그 파일을 내가 포함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include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태그 파일을 만들 때 그게 들어온 것은 일반 JSP 파일은 안 돼요. 반드시 태그 파일 형식이어야만 include가 가능합니다. 태그 지시어, 이건 새로운 지시어로서 페이지 지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가장 앞쪽에 붙여놓는데 현재 파일이 태그야 라고 지정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attribute는 우리 태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속성을 지정할 때 씁니다. variable, 태그에 필요한 표현 언어 변수를 선언해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태그 파일을 만들어 볼까요? 가장 간단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조금 좀 폭넓게 응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보고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태그 파일 기반 커스텀 태그입니다. 실습 개요를 보면 그냥 메시지 정도만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의 태그 파일로 개발하기로 하죠. 그래서 커스텀 태그 개념, 동작 원리 정도만 알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웹 INF 폴더 밑에 있는 태그스에 프린트 태그라고 하는 태그 하나 만들어 두고 챕터 10에 프린트 태그 테스트라고 하는 JSP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JSP 파일에서 태그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태그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웹 INF 밑에 오른 마우스 누르고 뉴 폴더에서 태그스라고 하는 폴더 만들겠습니다. 왜? 우리가 태그 파일은 태그스라고 하는 폴더 속에 넣어두기로 이미 약속을 해두었죠. 그래서 태그스라고 하는 폴더 만들었습니다. 그 폴더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뉴 아들 누른 다음에 웹 영역의 JSP 태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뉴 태그 파일 대화 상자가 열릴 거예요. 이 뉴 태그 파일 대화 상자에서 우리는 프린트 태그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볼까요? 그리고 뉴 태그 파일을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태그 내부에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1번 줄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지금 지시어에서 태그 지시어네요. 이거는 이 파일이 태그 파일이다 라는 걸 지정해 준다 그랬죠. 랭귀지 꼴 자바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ody content equal empty attribute 이것은 body 태그가 없다. 태그의 body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태그와 태그 사이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페이지 인코딩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용은 그냥 이런 글자만 보여주게 돼 있네요. 커스텀 태그 출력 메시지 헬로 요 정도만 딱 입력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 요만큼만 남겨두고 print.tag로 저장을 해 놓기로 하죠. 이제 그 프린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불러들이는 프린트 태그 test.jsp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통해서 내가 태그를 쓴다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지시어 약속입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예요.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파일 기반의 태그에서는 태그 dir과 프리픽스 두 개를 쓴다 그랬죠. 태그 dir은 우리가 태그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 이름이라고 그랬죠. 현재 우리는 웹 컨텐트가 우리 홈 디렉토리죠. 그래서 웹 컨텐트 밑에 있는 웹 INF 밑에 있는 태그스라고 하는 폴더 아래 속에 우리 태그 파일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 때는 앞에 my 태그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주어라 하는 것을 지정한다 그랬죠. 자, 이제 타이틀 붙였고 바디 태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디 태그 내부에 div 태그로서 가운데 정렬했네요. h2 태그로서 제목 붙여줬습니다. hr 가로줄 하나 그어뒀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표시해 줬습니다. i 태그 속에
I 태그 속에 태그 바디로서 얘가 들어있네요. 자, 얘 잘 볼까요? 얘가 뭐라고요? 얘 접두사. 이 접두사는 어디서 지정했어요? 요놈이에요. 여기서 지정한 거예요.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에 의해서 지금 사용할 것은 my 태그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가 사용할 거다 그런 거죠. 얘는 뭘까요? 얘 프린터. 이 프린터 뭐죠? 그렇죠. 태그 파일 이름이죠. 그러면 my 태그라고 하는 걸 통해서 태그스 안에 들어있는 걸 쓸 때는 그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프린터 태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I 태그는 이태릭체 태그입니다. 글자가 약간 옆으로 누워 있는 형태로 표시가 되겠네요. 자, 이 파일에서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태그로 나타난 것들이 커스텀 태그 출력 메시지 헬로라고 하는 이 글자들이 화면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응용 실습으로 태그 파일 기반 커스텀 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의 태그 파일 기반 커스텀 태그인데 뭐 내용은 별건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 그 태그가 커스텀 태그가 가져야 되는 요소들을 거의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태그 바디도 존재를 하고 애트리뷰트도 존재하고 이런 태그 바디 애트리뷰트를 다 가지고 있는 태그로 개발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응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빈저 클래스와 연동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기로 하죠. 이번에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웹 INF 아래에 있는 태그스 폴더 속에 item.tag라고 하는 그 태그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10에서 list item.jsp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아이템 태그를 이용해서 결과를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보죠. 그 다음에 소스 폴더 속에 product.java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그 자바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이제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를 해뒀습니다. 근데 이 product.java라고 하는 것은 앞서 실습 표현 언어 할 때 이미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tem.tag 파일과 list item.jsp 파일 두 개의 파일만 만들면 오늘 실습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아이템 태그입니다. 같이 우리 태그스 폴더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add를 한 다음에 JSP 태그를 선택을 하죠. 자, 첫 번째 지시어를 통해서 이 파일은 태그임을 지정을 했습니다. language equal java 알고 있죠? body content equal script list라고 하는 형태로 지정을 했네요. body content가 존재를 해요. 자, script list가 무엇을 뜻하느냐? 다음에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설명하도록 하죠. description 이것은 그냥 태그의 설명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시작 태그에서 값을 입력받기 위한 속성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이 태그는 기본적으로 값을 가져야 되고 그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애트리뷰트 지시어를 우리가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그 item.tag에는 두 개의 애트리뷰트를 지금 정의를 했네요. 하나는 그 비지컬러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하나는 보드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이렇게 두 가지의 애트리뷰트를 이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JSP 유즈빈을 통해서 프로덕트 클래스로부터 소문자 프로덕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두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태그 바디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출력하도록 H2 태그 속에 JSP 두 바디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 태그를 이용을 할 때 우리가 실제 이용할 때는 이렇게 쓸 거죠. 프리픽스, 콜론, 태그 이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프리픽스, 태그 이름 이렇게 끝낼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들어있는 게 태그 바디라고 그랬죠. 그 태그 바디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JSP 두 바디라고 하는 형태로 해주게 되면 바디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것을 H2 태그 사이에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목록을 이용해서 출력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 애트리뷰트에 들어있는 여기 보드 이 값을 우리가 표현 언어를 이용해서
요 테이블의 보드 애트리뷰트에다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통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하는데 이 백그라운드 컬러에 들어갈 그 내용을 애트리뷰트에 있는 값으로 애트리뷰트 BG 컬러를 이용해서 우리 표현언어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요 애트리뷰트의 보드를 이용해서 표현언어로 우리 테이블의 보드를 지정하고 애트리뷰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뒀습니다. 위스는 300픽셀로 고정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product.get 프로덕트 리스트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5개의 아이템 요소를 갖는 것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을 가져오기 위해서 for each 문에 해당되는 호문을 통해서 처리를 해줬네요. 그리고 out.println을 통해서 우리가 테이블 태그의 tr, td 태그 속에 아이템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는 list item.jsp입니다. 이 list item.jsp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item. 태그를 우리가 활용을 해보겠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JSP 파일이 되겠네요. 자, 먼저 파일 기반의 태그 커스텀 태그를 쓰기 위해서는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가 필요합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두 개의 중요한 애트리뷰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파일 기반인 경우는 태그 dir, 그 다음에 프리픽스. 태그 dir은 태그가 존재하는 위치, 그 다음에 프리픽스는 접두어를 나타낸다 그랬네요. 자, 이제 바디 태그 내부를 볼까요? 가운데 정렬을 해줬고 h2 태그 h2 제목 달아줬네요. hr 줄 하나 그어줬네요. 컬러 이퀄 블루 파란색 줄을 그었네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넣어주는 커스텀 태그 활용은 여기에 들어있네요. 커스텀 태그 활용. 우리 커스텀 태그, 아이템 커스텀 태그는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있고 태그 바디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커스텀 태그는 my 태그라는 접두서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 태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드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BG 컬러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재고 현황, 이것은 태그 바디다 그랬죠. 태그 바디는 커스텀 태그에서 우리가 제목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 컬러와 보드라고 하는 두 개의 그 내용들은 두 개의 애트리뷰트는 테이블의 애트리뷰트 속성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그 my 태그 콜론 아이템 my 태그 콜론 아이템을 선언해 줄 때 두 개의 애트리뷰트는 테이블의 속성으로, 그 다음에 재고 현황은 태그 바디인데 이 태그 바디는 실제로 이제 그 태그에서 태그 파일에서는 제목을 표시해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태그 바디에 있는 내용이 태그 바디에 있던 내용이 우리 요와 같이 위쪽에 있는 제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태그 바디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BG 컬러로 여기에 배경색이 지정이 됐고 배경색은 노란색으로 지정이 됐네요. 그 다음에 그 애트리뷰트로 지정된 보드는 요 테둘리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드가 1의 값을 주었죠. 그래서 1만큼에 해당되는 테이블의 보드가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응용 실습에서는 태그 바디도 존재하고 애트리뷰트도 존재하는 그런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를 만들어 보는 것이 두 번째 실습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를 살펴보기로 하죠. 태그 핸들러라고 하는 것은 커스텀 태그를 처리해주는 객체를 태그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커스텀 태그를 구현해주는 방법을 써요. 근데 이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를 처음부터 만들려면 속칭 맨땅에 헤딩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심플 태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가지고 심플 태그 스포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심플 태그 스포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쟤네들을 상속함으로써 우리는 좀 비교적 쉽게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를 구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그 파일 기반을 이용한 방법보다는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현 난이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오늘 우리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는 오늘 구경을 할 거고 우리 수업이 끝날 때까지 얘네들을 다시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전부 태그 파일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핸들러 기반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태그 핸들러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태그 파일과 비교를 해보자면 태그 파일에는 별도의 핸들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 기술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가장 앞에 걸 따가지고 우리가 TLD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태그 파일 기반에는 따로 TLD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그 파일 이름이 기술자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그 파일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태그를 사용할 때는 뭐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를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태그 파일을 이용할 때는 두 가지만 가지면 됐었죠. 확장자가 TLD 태그인 거 파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클래스가 필요하고 TLD가 필요하고 태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금 사용법도 복잡하죠. 그리고 TLD 자체도 꽤 정의하기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자, 태그 핸들러 기반으로 쓸 때는 세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클래스는 그냥 자바 클래스예요. 태그 라이브러리 기술자에서 뭔가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해놓은 것들을 실제로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놓은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TLD, 태그 라이브러리 기술자는 XML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커스텀 태그의 구조를 정의해주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확장자가 TLD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를 정의해준다는 건 뭐냐? 여기 커스텀 태그를 쓰는데 뭐 바디는 어떻게 처리하고 뭐 애트리뷰트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XML로 미리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XML로 정의된 걸 바탕으로 위에 있는 태그 핸들러 기반의 자바 클래스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똑같아요. 다만 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쓸 때 애트리뷰트가 여기에는 URI하고 프리픽스하고 이 두 가지의 애트리뷰트를 사용하는 것 이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태그 핸들러 기반의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심플 태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심플 태그 스포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랬어요. 이 클래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태그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두 태그 내부에서 태그의 실제 기능을 구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메서드에 이제 핵심이 두 태그가 있고 getJSP body가 있고 getJSP context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두 태그는 태그를 만나면 호출되는 메서드인데 실제 태그 기능을 정의합니다. getJSP body는 JSP 프래그먼트로서 태그 body가 뭔지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 getJSP context라고 하는 것은 JSP context를 가져오는 메서드인데 그냥 뭐 아웃 객체 등 JSP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네, 두 태그입니다. 자, 간단하게 실습 두 가지를 해보죠. 우리가 태그 파일 기반으로 만들었던 걸 똑같이 태그 핸들러 기반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태그 파일로 만들었던 프린터 태그와 동일한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얘를 이용할 JSP 파일이 필요하고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여기서 쓰겠죠. 그 다음에 자바 파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태그에 대한 기술을 정의해 놓은 규격을 정의해 놓은 TLD 파일이 필요하다 그랬네요. 세 가지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커스텀 태그를 사용할 JSP 파일이 요거고 커스텀 태그를 구현해 놓은 클래스가 요거입니다. 심플 태그 스포트 클래스를 상속한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TLD는 커스텀 태그를 정의해주는 파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웹 INF 밑에 TLD라고 하는 폴더 속에 위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바 파일을 추가해 보기로 하죠. 챕터 10에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Other 클래스 누르겠습니다. 패키지 지정합니다. 챕터 10으로. 그
그 다음에 자바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었습니다. 자바 클래스 이름은 메시지 태그 심플 핸들드라고 그랬네요. 자, 이 파일은 무엇으로부터 상속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심플 태그 스포트라고 하는 걸로부터 상속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슈퍼 클래스를 정의해 줘야 되겠네요. 부모 클래스를 정의해 줘야 돼요. 부모 클래스 정의는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브라우저를 누르고 우리가 브라우저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심플 태그 스포트라고 넣으면 우리가 아래쪽에 매치가 되는 그런 클래스를 보여줄 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OK 누르도록 하죠. 그리고 generate 커멘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슈퍼 클래스를 선택을 하는데 심플 태그 스포트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JSP 프로젝트의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프로퍼티를 누릅니다. 그 중에서 프로젝트 퍼시트에서 런타임 태그를 누르고 여기에 요 체크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심플 태그 스포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심플 태그 스포트를 선택하고 나면 요 위치의 내용이 요 같이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파일은 이런 형태로 딱 기본을 보여줄 거예요. 패키지 정보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임포터들 우리가 심플 태그 스포트라고 하는 걸 임포트해서 보여주겠네요. 그리고 클래스를 딱 요같이 이제 표시해 줄 겁니다. 심플 태그 스포트를 상속받아 가지고 얘네들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소스 메뉴에서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서드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서드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죠. 오버라이드는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처리해 주는 거고 임플리먼트는 우리 이제 실체화하는 거죠. 인터페이스 같은 걸 실체화할 때 쓰는 게 여기 임플리먼트입니다. 자, 그러면 심플 태그 스포트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태그 중요한 거다 그랬죠. 일단 우리는 여기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get JSP body, get JSP context 등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 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예제는 간단한 거라서 그냥 두 태그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오버라이드가 메시지 오버라이드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리고 클래스 내부에 메서드 오버라이드 된 두 태그라고 하는 메서드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드는 22번 줄 슈퍼.두 태그라고 하는 코드가 딱 한 줄 추가가 되어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태그 내부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술을 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템플릿에서 제공해주는 소스이고 우리는 이제 22번 줄을 지우고 거기에 해야 될 일들을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별거 없어요. 요거 주석 처리하고 JSP 라이터 클래스 이용해 가지고 아웃풋 레퍼런스 변수를 생성한 다음에 그냥 우리 화면에 커스텀 태그 출력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JSP 라이터를 해주고 아웃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get JSP 컨텍스트에서 get out 해주면 우리 아웃풋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get JSP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아웃풋 객체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용도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JSP 라이터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오류가 생기겠죠. 컨트롤 쉬프트 O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에 내부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임포트 구문이 추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out.println 그냥 이 문장 하나 실행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바 파일에 필요한 태그의 구조를 기술하는 TLD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메시지 태그 simple.tld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webinf에 tld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죠. 폴더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XML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위저드가 나오는데 마법사가 나올 텐데 XML 파일을 선택해주고 거기에서 우리는 webinf tld라는 폴더 속에 메시지 태그 simple tld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XML 파일을 어떻게 만들겠느냐라는
대화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Create XML 파일 from an XML 스키마 파일이라고 하는 이미 스키마 파일로 정의되어 있는 걸로부터 우리는 XML 파일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제 XML 파일의 스키마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XML 카테고리 엔트리로부터 선택하는 곳에 라디오 버튼을 위치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바 sun.com의 XML 밑에 NS 밑에 J2EE 밑에 웹 뭐 저쪽 하는 이런 그 파일이 보일 텐데 얘를 선택하고 next를 누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 상태에서 그냥 finish라고 누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첫 번째 줄, 뭐 3번째 줄 이렇게 들어 있을 텐데 여기에 요 내용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요 태그들 앞에 보면 J2EE 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J2EE라고 하는 내용은 전부 삭제를 해주세요. J2EE가 있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J2EE를 빼면 디스크립션의 간단한 커스텀 태그, 그냥 그 설명이에요. 디스크립 설명.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 1.0 버전, 그 버전은 지금 1.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이름, 숏네임은 메시지 태그 심플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태그 내부에 이제 기술은 여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름은 프린트예요. 이 태그를 쓰려면 프린트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그는 동작 자체는 자바의 기술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프린트와 관련이 돼 있는 태그 클래스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JSP 프로젝트의 챕터 10에 있는 메시지 태그 심플 핸들러라고 하는 그 자바 클래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바디 컨텐트는 empty, 요거는 그 바디 태그 바디가 없다 그런 의미를 이제 저와 같이 기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TLD 속에 저런 태그의 구조들을 쫙 정의를 해줘야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태그 바디 컨텐트 태그 바디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간에 내용이 empty라고 되어 있으면 태그 바디가 없어요. 몸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스크립트 리스라고 넣어놓으면 태그는 존재를 해요. 다만 스크립트 리시나 스크립팅 표현식이나 선언문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텍스트, 글자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EL이나 커스텀 태그나 뭐 표준 액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자, 바디 태그에다가 태그 디펜던트라고 해놓으면 그냥 몸체를 텍스트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태그 바디 내부에 JSP라 그러면 JSP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든지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널리 쓰는 것들은 여기에 스크립트 리스를 쓸 겁니다. 스크립트 리스를 쓴다고 해서 태그 바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태그 바디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그 태그 핸들러 기반 커스텀 태그를 이용을 해봐야 되겠네요. JSP 파일입니다. 지금 메시지 태그 심플 테스트 JSP 파일입니다. 자,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그 라이브러리 필요하죠. 태그 핸들러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애트리뷰트에 태그 dir 대신에 URI를 씁니다. 프리픽스는 똑같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 URI에는 TLD가 존재하는 위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웹 INN 밑에 TLD 폴더 밑에 메시지 태그 simple.tld라고 하는 그런 파일을 URI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접두는 my 태그라고 붙여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div 태그 내부에 봤더니 우리는 별거 없고 이렇게 씁니다. 이태릭지 안에 my 태그 콜론 프린트 이런 형태로 접두어 태그 이름, 접두어 콜론 태그 이름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실행을 시켰더니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커스텀 태그 출력 메시지 헬로라고 보여주게 되겠네요. 자, 응용 실습에서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그 바디 속성을 갖는 앞서 응용 실습 태그 파일 기반의 응용 실습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파일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클래스가 필요한데 프로덕트 클래스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죠. 소스 아래에 자바 파일이 필요합니다. TLD 폴더 밑에 아이템 태그 TLD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챕터 10 밑에 JSP 파일이 필요하겠네요.
먼저 아이템 태그 핸들러 자바 파일입니다. 자바 클래스를 추가하는데 그 패키지 지정하고 자바 파일 이름 지정합니다. 아이템 태그 핸들러라고.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지정하죠. 심플 태그 스포트라고 지정합니다. 제너레이트 커멘트 한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서드를 통해서 두 태그를 집어넣도록 하죠. 그러면 필요한 그 임포트 구문이 실행이 되고 심플 태그 스포트를 통해서 상속받아서 아이템 태그 핸들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애트리뷰트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애트리뷰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자바 파일에서는 태그 핸들러 자바 속에서는 속성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private physical, private board 형태로 우리 두 가지의 애트리뷰트를 이용한 애트리뷰트를 위한 속성으로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두 태그 메서드입니다. 두 태그 메서드는 오버라이드 앤 임플리먼트를 통해서 구현이 됐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add override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출력을 하기 위한 아웃풋 그 객체를 가져오기로 하죠. 이것은 get JSP context.get out 그러면 나오게 됩니다. 현재 JSP writer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JSP writer에 오류가 생기면 Ctrl Shift O를 통해서 임포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SP 프래그먼트 형태로 body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get JSP body 메서드 실행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상품 목록을 출력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문자 프로덕트 객체를 만들도록 하죠. 그러면 프로덕트에 들어있는 5개의 아이템들을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5개의 배열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덕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링 버퍼를 통해서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러 개의 정보를 조합해서 문자를 만들어야 되면 한꺼번에 아웃풋에 날리기가 좀 힘듭니다. 특히 테이블 태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태그 내부에 애트리뷰트를 지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너무 코드가 길어져요. 그래서 스트링 버퍼에다가 일시 저장을 했다가 그 버퍼의 값을 아웃풋으로 날려주면 좀 더 손쉽게 일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태그를 정의하기 위해서 스트링 버퍼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태그 파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태그 바디를 이용해서 위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을 이용해서 테이블 모습으로 표시를 해주었고 테이블 모습으로 표시해 줄 때 백그라운드 컬러와 보드를 지정을 해두었죠. 그래서 좋은 내용을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태그 바디가 있는 경우를 한번 처리해 보죠. 태그 바디는 우리 그 get JSP 바디를 통해서 바디 속에다 담아 두었습니다. 바디 값이 늘 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태그 바디가 있는 경우죠. 태그 바디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태그 바디를 이와 같이 위에 제목 형태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out.println으로서 h2 시작 태그를 알려주고 바디 태그에 있는 내용을 뽑아내는데 invoke 메서드를 실행하면 바디 태그의 내부 그 메시지가 여기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ut.println을 통해서 h2 태그를 닫아 주었네요.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해서 목록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태그, 테이블 시작 태그입니다. 테이블 시작 태그가 상당히 좀 복잡하죠. 테이블 태그 시작하고 보드 지정해서 속성에 있는 값을 붙여서 보드 값 지정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 값에 있는 것을 붙여서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위서 결정해주고 처리가 됐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처리해줄 때 message.append 메서드를 계속 실행함으로써 거기에 내용들이 차근차근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 out.println으로 남겨줌으로써 시작 태그, 테이블 태그가 열렸네요. 그 다음에 for each문에 해당되는 포문을 이용해서 product.getProductList 그러면 5개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배열 요소들을 하나씩 읽어드려서 TRTD 태그 속에 아이템으로 출력을 합니다. 모든 게 처리되고 나면 우리는 테이블 태그를 이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역은
소스에 들어있는 제너레이터 게틀스 앤 셔틀스를 실행해서 백그라운드 컬러에 해당되는 것, 보드에 해당되는 것의 센 메서드, get 메서드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 기반 자바 클래스의 정의가 끝났네요. 이제는 아이템 태그.tlD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LD라고 하는 것은 태그의 구조를 정의해 준다 그랬네요. 태그 구조를 정의해 준다. 그래서 이 태그 구조는 태그 핸들러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랑가도 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TLD는 기본적으로 XML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앞서 했던 방식으로 간단한 예제에서 했던 방식으로 우리 템플릿으로부터 TLD XML 파일을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파일로 가져오면 1번 줄, 2번 줄은 다 들어 있었을 겁니다. 디스크립션에 얘네들 적고, 여기에 우리 꼭 넣으라 그랬죠. J2EE라고 하는 요 부분을 항상 빼주라 그랬습니다. 요 아래쪽에서. 그래서 디스크립션 지정하고, 버전 지정하고, 숏네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태그의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태그의 이름은 아이템으로 하기로 했네요. 우리가 이 태그를 사용할 때 사용할 그 클래스 이름은 아이템 태그 핸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바디 컨텐트는 스크랩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태그 바디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보드, 비지 컬러. 그래서 애트리뷰트를 설정하는데 그 값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RT expression value라고 하는 것도 true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도 마찬가지로 required field, 그 다음 RT expression value도 false, 여기는 false로 만들어 뒀네요. 그래서 애트리뷰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정을 해뒀습니다. 즉 TLD는 태그의 구조를 정의해 준다 그랬습니다. 자, 태그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RT express valu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true인 경우에는 EL과 같은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false면 EL 표현식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이템 태그를 이용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일단 아이템 태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태그 라이브러리 지셔가 필요하겠네요. 태그 라이브러리 지셔에서 현재는 태그 핸들러 기반이니까 애트리뷰트는 URI와 프리픽스 두 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TLD 위치 지정하고 프리픽스 접두어 지정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디버 태그 내부에 봤더니 H2 태그 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요게 우리 태그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요거 애트리뷰트 1번, 요거 애트리뷰트 2번이 되겠네요. 요거 태그 바디입니다. 자, 요게 속성에 해당이 되겠고, 얘가 이제 태그 바디에 해당이 됩니다. 태그 바디는 우리가 태그 핸들러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처리를 해줬죠. 그 다음에 속성은 기본적으로 태그 바디는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고, 속성은 테이블의 속성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들을 우리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행을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태그 핸들러 기반 예제라고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템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은 녹색으로 했기 때문에 배경이 녹색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기 바랍니다. 로그인 태그. 로그인 태그의 동작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파일 기반 커스텀 태그로 얘를 그려보는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직접 하려면 이거는 이제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들은 표현 언어를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태그를 봤는데, 커스텀 태그를 쓰기 위해서는 태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했다. 그 다음에 커스텀 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그 파일 기반, 태그 핸들러 기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커스텀 태그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향후 우리가 자주 사용할
커스텀 태그는 뭐라 그랬죠? 어떤 거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는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태그 파일 기반으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사용할 때 그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애트리뷰트는 두 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태그 dir, 또 다른 하나는 프리픽스. 이 두 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고, 이미 우리는 이제 꽤 많은 JSP 요소들을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습 빼먹지 말고 꼭 해보기 바랍니다.